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파이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태양광 프로젝트 공사 착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굉장히 이슈가 많이 좀 있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선 토론을 좀 진행을 해주면서 트럼프가 우위가 확실히 좀 기울었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그렇게 되면서 바이든의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산업 강조가 어느 정도 이 퇴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 때문에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제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당 관점에 대해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큐셀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는 바이든 사퇴설부터 11차 정기본을 통해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 어떻게 될지, 하나솔루션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0.7%가량 상승 탄력을 조금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봤을 때 4월 달에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나서 순환매 형식이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현재 24년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는 에너지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두 AI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는데 여기에 태양광 산업도 속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모멘텀을 받은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뭐 금일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집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근 한 달 동안은 외인 기관 사모펀드 모두 매도 물량을 좀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연기금, 그리고 큰 손들이죠. 사모펀드가 매집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과연 언제 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호흡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의 이 큐셀, 하나큐셀을 얘기를 하겠죠. 콜로라도 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총 257메가와트 가량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력 수요처가 플랜트 리버 전력청과 이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하나큐셀은 미국에서 대형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그리고 EPC를 수행하며 사업계획 확보한다. 결국에 지금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에서 사업 확대한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도 모두 미국의 시장 확대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미국 시장을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블랙록은 뭐 대만 태양광 업체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만큼 현재 태양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죠. 거기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당연히 전력난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논란설도 현재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특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파월도,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고용 시작도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 반영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최대 수혜주로 또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산업 트렌드상
전력주들을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히려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생각해보면 호재로서도 작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연합 쪽에서 태양광이나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파일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현재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상 신재생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신재생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폐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처럼 유지만 하고 통화 완화 정책만 해주더라도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나왔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같이 높였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래 원전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받았던 건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여파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시장의 관심도도 주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골자는 하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상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전력난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뭐 차트적인 흐름세도 봐야 되는데 재무적인 측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까지는 일단 당기순이익까지 적자에 대한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년부터 이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5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4배 이상, 4배에서 5배가량 상승을 전망을 하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PBR 같은 경우 보면 0.6 정도를 기록할 전망합니다. 때문에 저 PBR에 속해 있는 것도 맞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신재생 에너지들이 뭐 저 PBR 관련된 주로 뽑히긴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솔루션의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PBR이 0.6 수치에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PS 보면은 얼마죠? BPS가 45,000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괴리가 좀 있는 구간이죠. 45,000원이라고 하면 거의 뭐 한 23년도에 형성이 되었던 구간, 그리고 23년도에 형성이 되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와 좀 차이가 난다. 자, 이 정도까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이 초록선이죠. 6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121선에 대한 돌파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 전력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부분이 바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순환매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리 인하가 정말 실시되거나 굉장히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최대 수혜주가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